你聊天的女网友长这样，这样，或者是这样。短短16秒影片，女子从白皙脸庞变成东南亚面孔，一连转换6张脸，丝毫看不出破绽。网聊有风险，聊天需谨慎。中国公安分享惊人 AI 变脸影片。 해당 영상은 최근 중국에서 퍼지기 시작해 각종 미국 뉴스에서도 긴급 속보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이 퍼지기 시작하자 중국의 실체를 알게 된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종 기술자들을 매수해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만들고 있던 중국에서 해당 기술을 각종 드라마나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를 통해 악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들리기 시작했는데 뉴스를 통해 사건을 접한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뉴스를 보는 내내 너무 화를 냈더니 어금니가 아플 정도다. 처음 듣고 있을 땐 소름 돋기만 했는데 우리 가족이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 사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영화에서 보던 내용이 어느새 우리 일상 곁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이 이렇게 공포스럽다니 특히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 당장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라며 분노와 함께 걱정스러운 댓글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분야는 중국이 독보적인 순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2000년부터 진행된 세계 주요 AI 기술 기업이 참가하는 권위 있는 대회 FRVT에서는 매번 중국이 상위 5위를 휩쓸고 있는데요. 매번 중국 기업이 이 대회에서 1에서 5위를 휩쓰는 모습을 본 미국 정치권조차 중국이 첨단 분야에서 미국을 앞질렀다고 말해 전 세계에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발언이 중국 기사에도 언급되자 많은 중국인들이 중국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스러워함과 동시에 해당 기술로 인해 다들 중국을 우러러볼 것이라며 기뻐했는데 이를 우려함과 동시에 중국을 조심해야겠다는 발언도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얼굴인식 기술을 우려하며 인터뷰에 나선 세계 유명 인공지능 개발자의 인터뷰 내용 번역본입니다. 안면인식 기술은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안면인식 기술에 관심을 가진 중국 정부는 2019년부터는 아예 이동통신 가입돼 얼굴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미 전국에 방범 카메라를 6억 대 이상 설치, 운영 중입니다. 중국 정부는 AI 기술 기업과 함께 협업해 신원 확인, 결제, 대출 모니터링, 범죄자 감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굴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감정을 읽거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개인의 일상을 관찰하기도 하는데 평소와 다르거나 의심 가는 행동이 감지되면 즉시 경찰에 자동으로 알리는 기술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빅데이터 확보에 중점을 두는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이 중국을 넘어 다른 나라의 안면 데이터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해당 기술로 인한 범죄가 벌어졌을 시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중국이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나쁜 일을 벌이겠다 작정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주변 국가의 우려를 무시하며 안면인식 기술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일상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미 방송국 앵커의 얼굴을 임의대로 바꾸며 뉴스 속보를 전하기도 하고 한참 유명한 인기 드라마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이 갑작스레 사생활 논란이 터지자 AI를 통해 얼굴을 바꿔 아무렇지 않게 드라마를 송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중국 식품 매장에선 출입하기 위해 무조건 얼굴 인식을 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한 사람들은 매장에 출입조차 못하게 한 사건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곳곳에서 강제적으로 안면 정보를 수집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중국인들도 공포에 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얼굴 인식 기술력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자 이를 악용한 사례도 다수 포착되고 있는데 최근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캐나다 여성 릴리아가 겪은 일이 미국 뉴스의 속보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소식을 전하던 앵커는 방송 중 분노하며 앞으로 SNS에 얼굴 사진을 함부로 올리지 말라는 당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을 하고 있는 릴리아입니다. 해외에 여행 중인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꼭 전해드렸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황당한 일을 전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전 2년 전에 동생과 함께 한국으로 왔고 정말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친절하다 못해 남에게 배려하는 성격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죠.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는 게 한국인의 제일 큰 특징인데 2달 전쯤에도 제가 명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키오스크로 음식을 고르고 있자 갑자기 제게 한국말을 할 줄 아냐고 물어보더니 메뉴 선택을 잘못했다고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씩 천천히 설명해 주더군요. 덕분에 기다리는 사람도 많은데 난처할 일 없이 맛있게 식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점점 한국의 매력에 빠지게 되자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번 일을 겪게 되기 전까진 말이죠. 저번 주쯤 일을 끝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동생이 없길래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밤늦게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오랜만에 혼자 있는 시간이라 제가 좋아하는 치킨과 맥주를 주문하고 동생이 싫어해 평소에 못 봤던 공포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30분쯤 지나고 음식이 도착하자마자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꿔놓고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영화가 끝날 때쯤엔 살짝 취기가 돌아 내일 출근을 위해 일찍 자려고 알람을 확인하는데 핸드폰을 보니 어머니께 걸려온 부재중 전화가 30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분명 부모님이 계신 캐나다는 낮이라 한창 일하고 계실 시간인데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해보니 지금 동생이 어디서 뭘 하고 있냐고 다급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전 아마 친구들과 놀고 있을 거라며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방금 전 동생에게 연락이 왔는데 지금 다쳤는데 언니도 연락이 안 되고 당장 병원비가 없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문자를 했다고 했습니다. 놀라신 어머니가 얼굴은 괜찮은지 지금 어딘지 보려고 동생에게 영상통화를 했는데 동생이 아무렇지 않은 듯 영상통화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뒤에서 전화벨 소리와 함께 중국어가 들렸고 병원이 맞는지 의심한 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신 거였습니다. 그때 마침 동생에게 전화가 왔고 지금 친구랑 집에 들어갈 건데 괜찮냐고 물어보더군요. 동생에게 이 일을 전해주자 자신은 어머니께 연락은커녕 지금 가방에서 처음 꺼낸 거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어머니께 이 일을 전해드렸고 동생은 다음날 하루 종일 혼이 났지만 전 아직도 공포영화가 끝나지 않은 듯한 기분이 듭니다. 최근 중국에서 SNS와 CCTV를 통해 안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얼굴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뉴스가 들리는데 아마 동생 SNS에 있는 사진들이 이렇게 이용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지금은 동생도 겁을 먹고 모든 SNS를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요즘 한국에서도 이런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을 보니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도 이런 일에 쉽게 휘말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해외에 있는 지인이 있다면 둘만의 아무나 신호를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뉴스에 달린 여러 해외 댓글 반응입니다. 지금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런 범죄가 심각합니다. 중국에서는 안면 인식 개발을 다른 나라에게 따라잡히지 않게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시킨다고 하던데 누군가 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놀라셨겠어요. 어머니가 현명하시네요. 저희 남편도 한국으로 출장 가 있는데 당장 연락해서 암호를 만들어 놔야겠어요. 중국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악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면 이를 막을 나라는 없어 보입니다. 중국에선 저런 기술력을 자랑스럽게 뉴스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말도 안 되는 발명품들도요. 이를 전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얼굴을 따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 따라하다니요. 이러다 정말 다들 기계를 부수고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요? 여기 일본도 그런 뉴스가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만 미리 대처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두들 조심하세요. 중국이 이렇게까지 무서운 적은 처음입니다. 일반인도 쉽게 이용 가능하다고 하던데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뭔가 큰일이 생기면 문제가 될 듯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분명한 출처 링크를 클릭하는 것을 절대 금지하며 가까운 지인끼리는 서로 알 수 있는 암호를 만들어 놓고 이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